이제 아까 뭐 오빠 얘기, 오빠 사태, 오빠 사태, 예, 좀 웃기네요. 예, 이게 뭐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어쨌건 간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예. 사실은 다들 그 잠재돼 있던 불만일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사실 이게 참 난처한 상황은 난처한 상황이죠.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대표가 선거운동 도와주겠다고 자신의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당대표가 비호감이 높으니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사실 면전에 하는 게 어렵지. 아무리 이제 공천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또 당대표를 쌩까는 이런 얘기를 후보들 입장에서 하기가,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오빠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특히 이제 영남권, 중심으로 해서 그 민주당 후보들은 사실 정청래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예? 그럼 영남이 아니라 저는 전국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털레반들은 어차피 뭐 그러니까 김어준 좋아하고 뭐 문재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거 한 달도 이제 채 안 남겨놓은 시점에 그 털레반들한테 선거운동하는 거는 뭐 가족한테 선거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뉴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뭐 뉴 이재명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뭐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당연히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런 후보들, 이런 유권자들을 만나서 한 분이라도 이제 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30일 동안 민주당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추미애 후보는 뭐 양양자가 경기지사 후보가 되니까 뭐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지 뭐 유튜브 투어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번 주에 월요일에는 뭐 월요일이었나요?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고 어젠가는 보니까 뭐 어제예요, 오늘이에요. 예. 그 매불쇼에 출연을 하고 이거 사실 한심한 겁니다. 예? 아니 매불쇼 시청자나 뉴스공장 시청자나 최한욱 TV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 안 찍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민주당 어차피 찍을 사람들한테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추미애 후보는? 지금 유튜브 투어를 할 때냐고. 민주당 후보들은 좀 한심해 죽겠어. 아니 선거 전에는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지지층들에게 뭔가 호소를 해야죠. 뭐 경선 때나 이런 때는. 그리고 유튜브를 나오려면은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있어요. 뭐 예컨대 뭐 선거 자금이 모자르다. 그래서 후원을 좀 받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호소를 해야지. 근데 선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진보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족한테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선거운동하는 거야. 그 자기 아이들한테 나 좀 찍어달라. 아니 와이프도 안 찍어줄 사람을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가족들도 안 찍어줄 사람을 누가 찍어주겠어요? 응? 이게 한심한 거지 진짜로. 응? 그래서 지금 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이런 시점에는 뭐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게 뭐 유권자들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선거 승리로 보답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나갈 거면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든지, 아니면 지상파에 나가든지, 뭐 이래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아니, 우리끼리 선거운동하고 있는 건 당원들끼리 선거운동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당원들 데려다 놓고 선거운동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청래를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좋아한다 이러지만은 민주당 뭐 털레반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싫어해요 정청래를. 그러니까 정청래가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게 큰 정치를 하는 데는 대우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응? 정청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강력히 좋아합니다. 예, 털레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알라신급으로 정청래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30%? 그 장동혁이랑 정청래랑 똑같은 거예요. 유권자의 뭐 20, 30%는 좋아하지만 70%가 싫어하잖아. 유권자의 70%가 싫어하는 거예요, 정청래를. 이소원님, 썸네일에서 느껴지는 격조 높은 감성.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꼭 해야 될 일을 오늘 또 이미지로 만들어서 제가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임 죽이죠. 거의 뭐 힙합 가수 수준의 라임이 나왔습니다. 송영길은 당대표, 정청래는 당대표, 조국은 단세포. 이 반전. 이게 이제 복만사님의 개그와 저의 개그의 이제 어떤 그 질적 차이죠. 이게 당대표로 뭔가 라임을 살려갈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메시지가 다른 단세포로 완전히 조국을 조져버리는, 이런 유머 감각. 이 복만사님이 저라고 자꾸 뭔가 라이벌 의식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개그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개그의 차원. 복만사님 같았으면 이제 그 당대표 시리즈로 어떻게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들어가지고 조국은 단세포. 이걸로 완전히 어떤 반전. 그래서 정청래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뭐 국민의힘 후보들은 뭐 대놓고 장동혁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저는 후보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봐. 유권자의 70%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우리 지역구에서 얼굴 내미고 돌아다니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없으면 그만인 건데, 없으면 그만인 건데 나타나가지고 자꾸 정청래가 돌아다녀. 10명 중에 7명이 싫어해. 저 정청래 묻었네.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청래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지, 그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빠 사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안 오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야, 오지 마라, 웬만하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청래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살려준 거지. 그동안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뭐,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당대표 보고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면전에 대고 쉬운 일은 아니지. 굳이 가겠다라는데. 근데 정청래가 이제 크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들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좀 이번에 그 오빠 그거, 청래 오빠,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다음 기회에 선거 끝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영남권, 다른 지역은 뭐 그런 대로 뭐 정청래가 오더라도 데미지가 적은데, 그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정청래가 오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거고, 호남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호남에서도 이제 그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 후보, 정청래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앞으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갈 데도 없어 어차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썸네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즘 5월은 푸르른 달이잖아. 5월에 이제 산으로 놀러 다니기 좋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마포에 이제 어디 산 없습니까? 마포에 성미산이 있나요? 마포 성미산이 마포인가? 아무튼 거기다가 좀 가서 이렇게 좀 묶어놓자. 묶어놓으면 이제 더 우리가 당도 살고 후보들도 살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오빠 사건 관련해서 어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갖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를 또 쉴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지직거립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가끔 그러는데 요즘에 이거 자주 그럽니다. 이제 바꿔야 될 것 같네, 마이크를 제가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마이크인데 좋은 마이크여가지고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지금 괜찮습니까? 지지직? 지금 좀 낮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이크 뭐 많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나름 유튜브 시작할 때 이렇게 초대 손님도 모시고 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지금 마이크가 4대가 있어. 마이크 4대가. 근데 이제 요 마이크가 오디오가 이제 제일 좋은 마이크여가지고 요거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 뭐 4대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상태가 안 좋다. 요 비싼 마이크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좀 더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실드 칠 사람들이 있다. 유튜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 털레반 유튜버들이 정청래 이거를 실드 치지 않을까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뭐 제가 다른 방송은 보지 못해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뤘을지 아마 뭐 김어준 오늘 방송하는데 그 쌩 까고 넘어갔죠. 김어준은 쌩 까고 넘어갔을 것 같고 최욱이도 쌩 까고 넘어갔죠. 이거 오빠 사건.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니 이걸 내가 긍정적으로 다루건 부정적으로 다루건 이런 국민적 관심을 받는 그런 이제 이슈가 생겼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보도를 안 하는 것도 여론 조작인 거예요. 그것도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하는 거야. 근데 김어준은 본인이나 정청래 조국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은 방송을 안 해버리잖아. 그죠? 그것도 일종의 조중동과 똑같은 행태예요. 그리고 그게 언론의 이제 기본 기능입니다. 게이트 키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젠다 세팅, 의제를 설정하는 게 언론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젠다를 만드는 거. 근데 지금 그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런 짓을 하잖아. 아 이게 좀 나한테 불리한 이슈다. 혹은 문바들한테 불리한 이슈다. 그러면 그냥 뭉개버리잖아. 조선일보도 똑같은 짓을 하죠. 예. 이게 우리에게 좀 보수 진영에 불리한 이슈다. 그럼 막 덮어버리잖아.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막 침소봉대로 해가지고 사건을 크게 만들고. 사실 이거 오빠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정청래가 잘못한 건 많은데 맞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오빠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그 분석을 하는 이게 뭐 분석할 것도 없잖아. 사실 보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 어디 모자란 놈이 또 사고 쳤나 보다. 뭐 이 정도 이슈인 건데 또 조중동에서는 이거를 침소봉대로 해가지고 무슨 나라가 망한 것처럼 정청래가 오빠라고 그런 게 무슨 뭐 나라가 망할 일입니까? 그 이란의 전쟁 난 거보다 더 크게 다루죠. 이것도 이제 언론이 그 여론을 그 조작하는 또 하나의 형태이고 또 김어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안 다루고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마찬가지지.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될 일이고. 제가 뭐 정청래가 미워서 까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저런 실수를 하지 말도록.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억지로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오빠 소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들어오는 대단한 상상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경기도 의원인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앞서 부산을 찾았다가 불거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오빠 논란. 여기 정우 오빠 해보여. 이를 두고 야권 중심으로 아동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자 김 부원장이 반박에 나선 겁니다. 김 부원장은 본인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가득 차 있어서라며 이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M1 사람에 투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글 끝엔 호칭검열, 상상력 과잉, 무식하면 용감하다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내려간 상태인데 김 부원장은 잇따라 올린 글을 통해 선거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 글에서도 언어 왜곡 현상, 편향된 프레임 등을 언급하며 당초 올렸던 글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공격을 좌표찍기로 규정하면서 의연하게 즐기게 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은 논란에 사실상 기름을 들이부은 격인데 오빠 발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점검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게 저 김광민 지금 부천시장 후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뭐 저분도 아마 뭐 대장동 사건 뭐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행태가 다 비슷해. 제가 유튜브 정치의 폐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치의 양극 극단화, 그 다음에 정치의 희화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인기 끌려고 하니까 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억지로 웃기려고 하다가 이제 사고 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지. 그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유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뭐
EQ도 높고 IQ도 높은 사람, 지능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유머 감각이 좋은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유머 감각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유머를 하면은 그게 사고로 이어지게 돼요. 정청래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경우잖아. 본인은 이제 재밌자고 한 얘긴데, 그게 자기도 안 재밌고, 사실 아무도 안 재밌어요, 저거는. 전 뭐, 농담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복도방 앞에 변태 어르신, 뭐 이러면 좀 그런가? 예. 그 이상한 예전에 그 런닝셔츠 입고 복도방에 앞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그 어르신들이 동네마다 한두 분씩 있었어요. 그 복도방 난닝구 변태 영감님, 뭐 그런 수준의 행태지. 저게 누가 재밌습니까? 아니, 정치인이 말을 하는 건 그 유권자의 어떤 뭐 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변태라는 걸 인증받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정청래가 하정우 오빠 해봐 이 얘기가, 아니 누가 재밌었냐고. 저걸 재밌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니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저 얘기를 듣고 아우 재밌다, 재밌는데 좀 표현이 부적절하네, 이런 정도 이게 문제냐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저거는. 아니 왜 웃긴 거야, 저게? 웃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런 이제 무리한 어떤 무리하게 이제 뭔가 웃겨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이 과하면은 그게 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도 그렇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아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욕심이라는 게 그거잖아. 나의 그 그릇보다 큰 걸 원하는 걸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1인데 2를 원해. 그건 욕심이 아니야, 그죠? 내가 능력이 1인데 뭐 2를 원해. 그러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그릇보다 큰 걸 욕망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한 거를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걸 억지로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탐할 때, 욕망할 때, 거기서 인간사의 불행이 시작된다,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제에 맞는 일을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정청래 유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웃기려는 욕심이야. 본인은 안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는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유머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근데 욕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웃겨보고 싶다. 그러니까 웃겨보고 싶다라는 욕망은 뭐냐 하면은, 이거 제가 이제 말을 재밌게 하니까 그냥 웃기려는 어떤 욕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정 욕구예요.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는, 그거 이제 뭐 권력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정을, 아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청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야, 개그에. 근데 본인은 그럴 재능과 역량이 안 돼. 개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정을 받을 만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과하게 욕망하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수가. 뭐 억지로 웃기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일 잘하면 되는 거지, 국회의원이. 근데 인정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권력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유머를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유머를 하니까 그게 화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진영 정치에 대해서 뭐 며칠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간단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김광민 변호사도 자꾸 유튜브에 이제 얼굴을 들이미는, 제가 그래서 유튜브 자주 나오는 사람들을 그닥 좋게 보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뭐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어. 유튜브에 자주 얼굴을 들이미는 국회의원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다. 할 일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런데 욕심은 많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유튜브 나와가지고 인지도 쌓으면은 공천 받고 이런 걸 아니까 국회에서 묵묵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틈만 나면은 이 방송 저 방송 메뚜기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위할 시간에 자기 인기 관리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일수록 유튜브에 출연 빈도가 높을수록 무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유튜브에 나온다고 해갖고 다 무능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빨 까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루가 그냥 진짜 금쪽 같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의 뭐 1시간은 5,500만 시간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 1분 1초가 아깝지. 일을 더 해야 되지. 근데 유튜브 가서 뭐 몇 시간씩 떠들고 앉아 있을 이럴 시간이 있는 그럴 시간이 많은 정치인일수록 정작 본업에는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업은 뒷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김광민 변호사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 다니면서 유튜브를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어디겠습니까? 사실 유튜브도 나갈 때가 정해져 있어요. 뭐 작은 채널들이야 이제 시청률이 높지 않으니까 나가봐야 이제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럼 이제 큰 채널들 나갈 텐데, 그럼 뉴스공장 아니면은 조블쇼잖아. 그 뉴스공장이나 조블쇼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어준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이 원하는 인간형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제 얘기는. 김어준하고 비슷해야 출연을 시켜주지. 아니 김어준이 미쳤다고. 제가 얼마 전에 뭐 그 체육이 까면서 야 함동균 박사 네가 그렇게 궁금하면 함동균 박사 섭외해가지고 방송에 출연시켜라. 그럼 함동균 박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면 되지. 왜 그걸 김용남 의원한테 물어보느냐. 너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함동균 박사도 본인 방송에서 매부쇼에 나를 섭외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최욱이가 함동균 박사를 섭외를 하겠습니까? 김어준이 저를 부르겠어요? 아 미쳤습니까? 이거 저 같아도 안 해요 사실은. 안 하지. 그걸 미쳤다고 그걸 왜 해줘.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부른다는 거야.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김어준이나 최욱처럼 방송을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메시지에 뭔가 근거를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편 불러다가 방송한다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에 이제 어쩌다 나가는 거야. 뭐 그런 것까지 비난할 문제는 아닌데, 자주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김어준이나 최욱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거지. 김어준이나 최욱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도 그런 행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진영주의예요. 진영 논리. 진영 정치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한 일은 무조건 선이고, 국민의힘이 한 일은 무조건 악이다. 진보가 하면 선이고 보수가 하면 악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김광민 변호사도. 김어준의 이분법적 세계관, 선과 악의 이분법적 중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뉴스공장에 나가고 매불쇼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거기다 대고 뭘 이게 실드 칠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젠더 이슈로만 공격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정청래가 당대표의 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뭐 그 초등학생이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빠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젠더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말실수를 했다. 이게 젠더 이슈가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젠더 이슈입니까? 물론 젠더 이슈도 일부 포함은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당대표의 격에 맞지 않은 저는 저열한 농담을 하고 다니면서 선거판에서 유권자들의 실망을 주고 있는, 선거가 30일 남은 시점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한없이 가벼운 이런 언행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정치적 문제지. 이게 무슨 뭐 젠더 이슈냐고. 그리고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왜 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결국은 저런 행태들이 정청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김광민 딴에는 정청래가 공천을 해줘서 뭐 보온을 하려고 SNS에 저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뉴스만 하나 더 나올 꼴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걸 실드 치려고. 아니 실드 칠 걸 치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다 혼나야 되는 거야. 응? 그게 친명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야, 친명이니까 뭐 친명이 오빠하면 괜찮고 친문이 오빠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명일수록 더 엄격해야 돼. 친명 정치인들이 저런 실수를 했으면은 저는 세게 깠을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지. 저러고 다니냐. 그나마 정청래가 친명은 아니어서 반명이어가지고 뭐 대통령한테 해가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친명 정치인이 만약에 뭐 저런 짓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그러면 더 세게 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거 정청래 묶어놔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청래는 이게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정청래가 어쩌다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이런 거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 정청래는 원래 저런 사람이고 정청래는 정청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원들이 그런 정청래를,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은 거야. 그래서 60%의 당원의 책임이지 저는 정청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정청래는 원래 저런 사람이고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저런 수준의 사람을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당원의 무려 60%가 정청래 너무 좋다, 정청래 당대표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뽑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내가 그동안 정치를 해온 게 잘한 거구나, 그럼 계속 난 당대표가 돼서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잖아. 이전에 정청래가 했던 모습이 모습 때문에 그걸 민주당 당원들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그래서 정청래는 욕하면 안 된다는 게, 욕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정청래만 욕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청래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런 사람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당원들이 당대표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정청래는 변한 게 없어. 그냥 원래 그대로의 자연인 정청래 그대로인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야, 정청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짜증나지. 어찌 보면은. 지들이 내가 이렇게, 내가 막 아무데나 들이받고 막말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를 당대표를 뽑아놓고, 이제 와서 내가 막말하니까 뭐라고 하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자, 오빠 논란, 정청래 처음이 아니네. 1년 전 청래 오빠 영상 재조명.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 이래 왔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청래가 어쩌다 말실수를 한 게 아니고, 정청래는 계속 오빠를 해왔어요. 오빠 청래였어. 청래 오빠였어.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노래방 가서도 오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년 전에, 조회수가 11개월 전이에요. 11개월 전에 이제, 청래 오빠 시작. 제목도 이렇게 달아놨어. 청래 오빠 시작이라고. 이게 정청래 TV가 떴다. 이게 본인의 채널이에요. 본인의 채널이잖아? 여기에 자기가 제목을, 청래 오빠 시작.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 조회수가 무려 131만. 아까 1년 전에도 정청래는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대선 때예요, 여러분. 대선 때. 여기 보면 지금은 이재명 1번 이렇게 써 있잖아. 대선 때 정청래는 청래 오빠를 하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은 아니고 한 20대 여성으로 보이죠? 요거는 이제 본인들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20대 여성이에요. 그죠? 20대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20대 여성한테 60대 할아버지가 아니 이걸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정치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제가 코다리 여러분들을 어쩌다 뭐 만났어. 코다리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왜 나한테 할배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 오빠라고 해라 이제부터. 저는 이제 정청래보다 한 5살 이상 어리죠. 5살 정도 제가 이제 어린데, 우리 코다리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20, 30대 여성분들을 만나가지고 왜 나한테, 내가 봐라 실물을 보니까 얼마나 동안이냐.
그 정청래에 비하면은 진짜 저는 선녀 아닙니까? 이 얼굴하고 이 얼굴을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오빠가 나올 수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이거 요쪽 얼굴은 오빠가 그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요 얼굴은 이제 오빠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얼굴이 이쪽으로 해야 되지. 예. 이 얼굴이 이게 어떻게 오빠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코다리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건 저는 잘못하면은 그 소송 걸려요. 감옥 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잖아. 아니 60대 아저씨가 20대 여성한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떤 60대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20대 여성인가 30대 여성한테 뭐 플러팅을 하더라고. 뭐 장난으로 한 거긴 한데. 근데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은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정청래가 작년에 그것도 대선 때 이랬던 거예요. 대선 때. 근데 대선 때 이러고 다녔음에도 이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청래가 중요한 위치에 없었기 때문이야. 중요한 위치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 보세요. 이거 벌써 뭐 발견을 다 하셨을 텐데. 이거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지자라고 해도 그냥 그래 뭐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여기 보시면은 자 정청래가 떴다. 정청래 TV가 떴다에 이게 담양을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던 정청래 대표가 젊은 여성의 손을 잡고 청래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성들이 머뭇거리며 청래 오빠 파이팅 하자. 정청래 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억지로 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시 라고 재차 요구를 했고 여성이 저는 공무원이어서 라고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며 애들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복만삼님 저 진짜 쩔레하고 비슷한가 봐요. 오라버니 소리 엄청 듣기 좋아해요. 자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태되는 거예요. 오라버니 얘기. 물론 이제 뭐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한테 오라버니 얘기 듣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젊은 여성한테 이제 오라버니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변태로 나중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저는 공무원이어서 라고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공무원이라고 밝힌 여성은 정 대표의 이름을 뺀 채 파이팅을 외쳤고 정 대표는 고마워요라고 얘기를 했다. 야, 대선 때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 당시에 이제 논란이 안 돼서 그랬던 거지. 이거 지금 초등학생한테 그 정우 오빠라고 해봐 이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20대 여성의 손을 잡고 60대 할배가 이건 진짜 할배잖아. 60대부터는 이제 할배라고 봐야 되잖아요. 50대까지는 아저씨. 그 전 아직은 아저씨예요. 근데 60대부터는 할배잖아 이게. 할아버지가 이게 손을 잡고 그리고 다 떠나서 이게 뭐 젊은 여성이건 나이가 있는 여성이건 간에 악수가 아닌 경우에 이 여성 유권자의 손을 잡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행동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청래가 저런 행태를, 그러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니까 이제 60이죠, 작년에도. 지금은 61살이니까. 이제 환갑이에요, 환갑. 씨발, 진짜. 예? 환갑 떨고 있네, 진짜. 육갑도 아니고 저게 환갑 떠는 거 아닙니까? 60대 망신은 정청래가 다 시키고 다니는 거죠. 저거 대선 때 이슈가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저게 이슈가 돼가지고, 또 잘했다라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일을 벌렸는데, 일을 벌렸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걸 알면 다행인데, 보세요. 자기가 이거는 유튜브에 박제를 해놨어요, 자기가. 셀프 박제를 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짓을 했으나, 이게 잘못이라는 것조차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인지가 안 되니까 이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지금. 이거 대선 때 이슈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때는 뭐 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멘붕이어가지고 민주당을 이제 공격할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뭐 이슈가 안 된 거지. 당장 이슈가 됐으면 저거 대선 때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청래가
그 정청래가 정청래 하는 거다. 저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가 지방선거 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제가 분명히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론 탈레반들이 뭐 제 방송을 보지 않아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을 테지만은 제가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게다가 이게 더 이제 여기에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아들 문제가 있잖아요. 아들 문제. 응? 아들 그 성희롱 사건이 있어. 이거 당대표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얘네들이 이걸 이슈화 해가지고 다시 끌어내면은 우리가 이제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로 선출하는 건 이게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 아주 피를 토하면서 당대표 선거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들이 뭐 했어? 다 실드 치고. 근데 지금 빌드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드업이 돼가고 있잖아, 지금. 그 오빠 사건 때문에. 자, 이 영상 일단 찾아냈어요, 그죠? 이 영상 찾아냈죠. 근데 그거 검색만 하면 나와요. 아들, 그, 성추행 사건. 이제 빌드업이 되잖아. 이게 어떤 가적의 내력인 것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어? 아, 이게 정청래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게 아들한테도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보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빌드업, 기름을 쫙 뿌려 놓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름을. 얘네들이. 그러다가 이제 뭐 선거 얼마 안 남겨놓고 터뜨릴 수 있는 거지. 아들 이슈를. 그러니까 당원들이 다 저지른 일인 거예요, 이거를. 뭐 이걸 몰랐다라면 모르겠어. 근데 누차 얘기를 했잖아. 그때 털레반들이 저를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제가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얘기했어요? 다 보도된 내용 가지고 방송을 했을 뿐인데 뭐 정청래를 깐다고 저한테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이어지잖아.